사업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 시간 동안 제가 작은 사업들을 얼마나 많이 시도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프로젝트들은 딱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찾은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잘하는 거. 두 번째, 내가 필요한 거. 세 번째는 고객이 필요한 거.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잘하는 것. 저는 내가 잘하는 게 있다? 그러면 사업 아이템으로 반드시 활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잘 모르시겠으면 이런 질문 해보세요. 내가 가장 오랜 시간 동안 했던 일이 뭐지? 아니면 1년 이상 했던 일 뭐지? 회사에서 내 경력은 뭐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쉽게 하는 일이 뭐지? 이런 것들 질문해 보면서 내가 잘하는 거 한번 쭉 적어보세요. 여러분들의 강점, 잘하는 거 뭔지 궁금해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내가 잘하는 게 진짜 한 개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뒤에 이야기들 들어주세요. 1인 창업 시도하시는 분들 중에요, 생각보다 자신이 잘하는 일이 있어도 그걸 사업화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전 마케팅 회사를 5년 다녔는데요, 마케팅으로는 사업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더 좋아하는 꿈꾸는 사업을 하고 싶다고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이해는 되지만 그 강점 외에 다른 강점이 아직 없다면 다른 아이템은 완전 제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꼭 생각해야 돼요. 사업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필요한 일을 해주는 서비스예요. 고객이 어려운 일 도와주고 고객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해결해 주는 게 사업인데, 특별한 강점이 없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게 없는데 다른 경쟁자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더 잘 해결해 주고 더 잘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잘하는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잘하는 걸 가지고 어떤 사업들을 만들어 볼 수 있을지 최대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내가 영어를 잘한다 라고 하면 영어 과외를 할 수도 있고, 영어 스터디를 운영할 수도 있고, 영어 온라인 강의 VOD를 찍을 수도 있고, 영어를 잘하는 방법 전자책을 만들 수도 있고, 저희처럼 화상 영어를 운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영어 학원 운영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쭉 한번 최대한 많이 써보시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고민되는 게 이 중에 도대체 뭘 해야 되냐라는 또 고민이 있어요. 저는 사실 여기에 대한 답은 있어요. 최대한 다 해보세요가 저의 답입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인데요. 하나는 내가 이 사업이 잘 맞나 보기 위해. 물론 아까 말했듯이 사업은 남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내가 좀 지속할 수는 있을 정도의 흥미나 좀 좋아하는 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너무 싫고 너무 지겹고 정말 때려치우고 싶고 이러면은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나에게 뭐가 잘 맞나도 좀 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 해봐야 되는 또 두 번째 이유는 고객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예요. 사업을 한다는 한 가지의 상품만 딱 내놓고 평생 파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품도 해보고 저런 상품도 해보면서 실제 고객들이 반응이 어떠한지, 많은 고객들이 이것을 원하는지 이런 거를 좀 테스트해보는 거죠. 그럼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은 걸 다 해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제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면, 제가 2013년에 22살 때 중국어과였어서 중국어를 조금 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잘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중국어로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이것저것 다 해봤거든요. 중국 사람들한테 옷도 팔아보고, 중국 사람이랑 한국 사람 연결해주는 이런 언어 교환 중개도 해보고, 중국 대학생들과 한국 대학생들 만나서 같이 이렇게 커뮤니티 활동도 한번 시도를 해봤었고, 한국 친구들 데려다가 중국 여행도 제가 한번 데려가 봤었어요. 여행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진 그 중국어라는 씨앗은 아주 진짜 요만했는데 그 조그만한 그 씨앗을 가지고 최대한 다 해본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심지어 저 중국 사람들한테 한국어 교육도 판매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거를 다 하려면 뭐가 중요하냐? 결국 속도가 중요해요. 제가 생각했을 땐 사람마다 굉장히 이 속도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한 프로젝트도 몇 달씩 하고 있고 한 1년, 2년 계속 같은 걸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빨리빨리 해가지고 한 달에도 몇 개씩 막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약간 한두 달에 한 개 정도씩 이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제 전자책 제목이 10일 만에 내 작은 사업 시작하기인데, 정말 저는 다 뭔가 생각을 하면 10일 만에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오래 걸린 경우는 거의 없고, 그냥 아주 작은 그 샘플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야 되나? 샘플 베타 버전? 그 베타 버전을 생각하고 나서 며칠 만에 바로 오픈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빨리빨리, 내가 너무 느리다 싶으면 조금 빨리빨리 해보자. 그러면서 이것저것 다 경험해보자. 결국에 이 경험들이 다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잘하는 강점을 사업으로 활용해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기왕 일을 할 거면 내 전문성이 쌓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똑같이 300만 원을 버는데 배달 일을 해서 300만 원 벌 수가 있고, 마케팅 쪽에 일을 해서 3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해봐요. 이랬을 때 내가 나중에 5년, 10년을 이 일을 했을 때 내 전문성이 되고 내가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은 어느 쪽일까요? 아무래도 배달보다는 마케팅을 해서
전문가로 성장할 확률이 더 높겠죠. 제가 한 8, 9년 전쯤에 나는 앞으로 10년 동안 이 두 가지를 좀 키워나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저의 전문 분야라고 한다면 그게 영어 회화 그리고 소자본 창업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영어랑 창업을 무지하게 좋아해서 선택한 거냐? 그건 아니었어요. 그나마 제가 가진 씨앗, 앞으로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나마 이 두 가지가 가능성이 있겠다 해서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였고, 근데 신기하게도 시간을 계속 쌓아나가다 보니까 점점 자신감이 생기고 실제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거를 좀 더 잘 알고 좀 더 잘하게 되는 면이 있어서 이 일들을 나중에는 진짜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사업 아이템 찾는 방법은 바로 내가 필요한 걸 하는 겁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방식인데요. 저는 일석이조, 일타쌍피 이런 거 정말 좋아하는데, 내가 필요한 걸 내가 사업으로 만들게 되면 내 문제도 해결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두 가지의 목적을 모두 달성하게 되는 거죠. 제가 2014년에 창업한 캐스 영어가 딱 이 경우였어요. 내가 영어 회화를 미국인과 연습하고 싶어서 창업한 케이스였고, 그리고 기빗도 마찬가지예요. Give it a try라는 그 시도해보자 라는 말에서 따온 기빗이라는 이름의 사업 공부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열 때 내가 듣고 싶은 거 위주로 하거든요. 내가 사업을 하면서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분야, 더 배워야 될 분야가 있으면 그 강의를 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도 강의를 들으니까 좋고 모집하고 중개하면서 얻는 수익이 있으니까요. 내가 필요한 것에서 사업 아이템을 찾으면 좋은 점은, 첫 번째, 내가 그 주제에 해당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이 가고 정이 많이 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렇게 특이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같이 생각하는 고객들은 분명히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이죠. 여러분한테 어떤 서비스가 좀 필요하세요? 이런 거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던 거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사업을 도전하고 있는데 사업을 도전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뭔가 공부를 같이 하고 싶다라든가, 그렇다면 그걸 내가 직접 모집을 해보고 내가 직접 리드를 해볼 수도 있겠죠. 세 번째는 고객이 필요한 것을 찾는 건데요. 먼저 이걸 하려면 내 고객이 누구인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내 고객이라고 생각을 했다. 나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좀 더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고객들이 필요한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한테 지금 필요한 건 뭘까?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지금 힘든 부분은 뭘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는 건데, 사실 여기에서 가장 좋은 건 내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만 그 고객들을 만나보는 게 가장 좋아요. 잠재 고객들과 만나서 부대끼고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 그들의 니즈를 알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올해 초에 줌 라이브로 이렇게 영어 초보자분들을 영어 공부하는 걸 도와드리는 그런 한 달 동안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그때 들었던 니즈들을 반영해서 캐스터디라는 온라인 스터디를 오픈을 했어요. 기빗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기빗에서 이런저런 활동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 활동들을 하면서 1인 창업하시는 분들, 창업 도전하시는 분들, 아니면 작은 사업 운영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러면서 그분들의 니즈를 계속 듣게 되었고요. 특히나 그 중에서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이렇게 좀 대화도 나누고 책도 읽고 이런 네트워킹 모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되게 그 니즈를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사업 모임도 1기, 2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영어에서 serve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고 헌신할 고객들이 누구지? 생각을 해보고 그들은 뭐가 불편할까? 이때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어 학습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영어 학습하는 방법을 모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영어 학습하는 방법은 알지만 실행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영어를 많이 말하고 싶지만 영어를 말할 환경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게 더욱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디테일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낼지 생각해 보는 거고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학습자들 많이 만나보니까 영어 공부하는 툴이 아무리 좋은 게 많이 있어도 문제는 실행을 안 한다는 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캐스터디에서는 챌린지 형식으로 해요. 매일매일 과제 인증을 하면 1000포인트씩 페이백을 해줘요. 이렇게 했더니 그 이전에 저희가 수많은 온라인 영어 스터디를 운영을 했었는데 무료로, 이렇게 챌린지로 바꾸고 나니까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원래는 한 30% 정도만 올 완료를 했었는데 이제는 거의 99%가 다 인증 완료를 했어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객의 디테일한 문제를 파고드는 거예요. 아, 영어 공부를 하고는 싶은데 실행을 안 하게 되는구나. 자꾸 미루게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안 미루게 하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더 디테일한 솔루션을 내놓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다른 데에서는 하지 않는, 다른 데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제공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럼 이런 아이디어 어떨까 생각이 들면 그거를 혼자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제일 좋은 건 잠재 고객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겠죠.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내가 잘하는 것에서부터 사업 아이템을 구체화해 나가자. 두 번째, 내가 필요한 걸 내가 직접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세 번째는 고객이 필요한 게 뭔지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서 그에 대한 솔루션을 내놔보자. 그리고 아이템을 어느 정도 정한 뒤에는 빠른 속도로 좀 실행을 해서 실제로 고객한테 서비스하면서 그에 대한 좀 반응과 목소리를 들어봐야 된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으로는 잘하는 게 없을 때 어떤 사업 아이템을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거 해볼까요? 꿈꾸는 삶을 고민하고 직접 만들어가는 이상커플 기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안녕.